네, 의원님, 네, 네, 저희 네. 신문을 뉴탐사 네, 인터뷰에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최고위원 네, 네. 후보에 좀 출마하셔서 굉장히 선전하고 네, 계신데요. 네, 네, 네. 일단 뭐 한 가지만 네, 네, 그 네. 출마 결심하시게 된 이유만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먼저. 네, 네네네. 지금 비상시국인데, 어쨌든 제가, 우리 권리당원들의 또 여러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당에 또 복귀도 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네, 제가 그 어떤 신세를 갚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제 몫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저는 지금의 정치는 일꾼의 개념이 크다. 지도자라기보다도. 그러면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제가 뭐 일당 한 10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당 100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제 누구보다 더 잘 싸우고 또 네, 정권 교체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가 더 확실하게 최고위원으로서 네, 역할하겠다. 네, 이런 뜻에서 제가 네, 이 비상시국에 이현주가 더 확실하게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네. 좋겠다 해서 제가 출마 결심하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뭐 다른 뭐 최고위원 후보님들도 다 네, 각자만의 네, 네, 네. 강점이 하나씩은 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의원님 미 다른 여덟 명의 다른 7명의 후보님들이 좀 갖지 못한 나만의 강점은 좀 뭐다. 네, 최고위원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것이 네. 있을까? 하나만 더 예를 좀 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만 하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저는 한 3개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능력.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당장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졌잖아요. 아, 예, 그런데 제가 오늘 피해자들 모아서 국회에서 간담회 하거든요.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빠릅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아직 그 사실은 피해자들 만나고 하는 거를 국회에서 어떤 당도 이제 시작하지 않았는데 자칫 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먼저 질러가지고 정무위를 소집했어요. 위원장이 저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안타깝게 경제 관련 위원장이 다 저쪽으로 우리가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선점하는 걸 약간 뺏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가 바로 오늘 피해자들 다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간담회 피해 사례 간담회 열므로써 이제 신문 기사에서 같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현주가 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현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우리 당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풍기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를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 놓치지 않는 거. 그게 또 그러면서 최고위원의 중요한 자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슈를 선점하고 또 그것을 주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게 그러면 이 사태도 뭐가 또 중요하냐? 정부가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지르고 있거든요. 또 실제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거죠. 예, 그 네. 능력이 굉장히 저는 다른 최고위원들도 훌륭하시지만 네. 저는 아마 그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잘 싸운다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이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말씀드리는데 무당파층에서 지지층이 굉장히 넓다 저는 무당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무당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계속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그죠? 네, 사실은. 네. 또 그 뭐 우여곡절이 겨냥을 있으셨죠. 했다기보다 제 성향 자체가 약간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에서 지지층이 넓은데 이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현주로 있을 때 그 무당층이 저를 지지하지만 과연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대선하고 할 때 이현주가 민주당에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할 거야 라고 할지 저는 그래도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다. 그러니까 저 믿고 민주당 지지해달라라고 그들이 규합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0.7%를 메꿀 수 있는 그래도 저는 나머지 7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제,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네. 경제인 출신으로서 좀 더 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근데 이제 당원들의 어떤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는 당 내부의 어떤 네. 이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당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네, 네. 질문들을 저희가 최고위원 후보님들 공통적으로 네, 똑같은 네, 네.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원님 조금 저희가 질문을 네,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이 내부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문제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내부에서. 질문 이게 민주당 이게 최고위원은 이제 당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의 내부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또 개선하는 데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은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그렇죠. 문제. 네. 최근에 사실 의원님께서 어떤 당의 어떤 조직 선거 뭐 이런 것에 대한 조금의 좀 문제의식도 좀 표현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걸 좀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건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경쟁이 이렇게 좀 열린 경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던가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던가 그죠? 아예 좀 아주 치열하게 열려서 그래서 막 공방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차라리 있으면 네, 네. 그럼 그건 기사가 되면 될수록 당이 주목을 받고 오히려 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지역적인 논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김두관 의원님이 당대표 나오셔가지고 개딸이 어쩌고 하는 그런 논쟁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그게 네. 이제 뭐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약간 그것은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 네,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정치다운 논쟁, 논쟁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고 경쟁을 저는 지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주 치열한 경쟁을. 근데 치열하고 굉장히 공개적인 경쟁을 하기보다 그런 것은 오히려 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서로 이렇게 그 이견이 있는데도 잘 얘기를 안 하고 뒤에서 불만이 있는데도 그냥 뒤에서 그냥 얘기하다가 네, 네. 막상 밖에서 이렇게 논쟁을 할 때는 그런 거보다는 개딸이 어쩌고 하는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좀 뜬금없죠. 네.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논쟁의 방향과 포인트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하시다가 네. 내부의 어떤 약간의 어떤 조직, 네. 개파, 뭐 네. 어떤 뭔가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개파는 그런 아니고 제가 선거에 조직을 얘기한 적이 예, 있는데요. 예, 제가 위험성을 그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예, 나서 예. 보니까 지역에 저는 뭐 권리당원 대중정당 이런 걸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이 전무합니다. 사실 이게 자랑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조직이 전무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단기 필마 스타일이거든요. 정치를 할 네. 때도 그래서 공중전만 해요. 미디어전만 합니다. 그래서 방송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지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예, 논쟁을 할 때 그 정책이라든가 포인트, 메시지,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계속 공격하면서 네. 당신은 이것을 찬성하느냐 아니냐. 한동훈은 제3자 특검을 찬성하냐. 네가 얘기한 제3자 특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그 대중정당으로서 그런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해가지고 서로 막 공방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네. 기대를 했는데 네. 약간 그런 이슈들은 많지가 않고 막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실은 그래도
뭐 경남 가고 막 하니까 조직이 있어야 되더라. 그런 거에 대한 아직도 좀 한계를 느끼셨군요. 네, 느꼈고 여하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그때도 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좀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같은 최고위원이 어차피 또 될 거잖아요. 네, 같이 네. 될 건데 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섣불리 그런 비판을 하거나 한 것은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진심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네, 약간 표현이 예, 이게 그렇죠. 당원들에게 네, 조금 네. 와닿지 좀 힘들다 않았었던 이런 면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지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약간 또 투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충분히 또 해명하셔서 네, 네, 또 네. 당원들이 또 네. 이해를 할 거라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네. 뭐 이제 어떤 정치인을 신뢰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당원들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 또 다시 한번 불러서 또 영입까지 네. 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어떤 교감 좀 네. 어떤 것들을 좀 해오셨는지 네, 영입 과정부터 좀 설명 좀 네, 당원들께 아까 말씀드린 하시겠습니까? 것처럼 이슈 선점과 주도하는 능력이 어쨌든 뭐 탁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정권을 규정하고 네. 검찰 정권 또 특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은 보수에 대해서도 사실 보수 괴멸에 앞장선 사실은 그 앞잡이로서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검찰 정권으로서 굉장히 잔인한 일을 앞장선 거죠. 그냥 단순하게 탄핵에 앞장섰다 이게 아니라 탄핵은 저도 앞장섰죠, 사실은. 네. 그것은 정치적 공방과 정치적 싸움이고요. 그게 끝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서 상대를 도륙하는 데 앞장선 거거든요. 그 조금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상대를 도륙할 때 정말 잔인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잔인함이 또다시 그쪽으로 가서 또다시 민주당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도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누구 편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어느 쪽이든 다 죽이는 사람인 거죠. 도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잔인한 정치 혐오자인 거죠. 본질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양쪽의 정치 세력이 이 진영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 검찰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주제들을 계속 던지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가 비판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같이 함께 싸우고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누구보다 먼저,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먼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힘을 좀 보태주면 좋겠다. 그리고 친정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편하게 싸워주면 좋겠다. 그 이제 과거에 그 전에 이제 제가 나갈 때 그때 상황을 좀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동지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옛 동지를 불러들인 거죠. 이제는 안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다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나 그때 당시에 동지들이 이현주 다시 불러오자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네. 그 연락 받으셨을 때 뭐 어떤 좀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네.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 과거에 옛 동료였던 네. 이재명 대표와 저와 같은 같이 뜻을 같이 하던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대표가 직접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 대표 뜻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사실 그것은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어쨌든 뜻은 고맙다. 이러고 제가 결정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있으니까
대표 뜻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대표가 직접 연락이 오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당원들이 뭔가 그래 이해를 그때 하셨을 것 이제 같습니다. 같이 싸우자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부족한 부분,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메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의정 활동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뭐 들어오고 나서 말씀하신 건데 한번 전화 오셔가지고 선거 때 그 한동훈을 좀 상대해 주면 좋겠다 하셨어요. 한동훈. 그러셨군요. 네, 한동훈하고 같은 연배고, 한동훈하고의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슈 선점하는 그게 제가 빠르다고. 한동훈도 사실 되게 빠르긴 하거든요. 좀, 우린 싫어하지만.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재빠르거든요. 순발력이 있긴 해요. 상대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사한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저보고 한동훈을 좀 상대를 해주면 좋겠다. 전남해서 마크해달라. 이런 얘기를 선거 이제 끝날 때쯤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한동훈 전담 최고위원 부탁하셨어요. 후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당원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당에 나가 계셨을 때도 보셨고 안에서도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제 당 내부 개혁에 대한 당원들의 최고위원의 역할 많이 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많이 있고 일부 전 최고위원들은 거기에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들도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큰 논란이 늘 있어 왔는데 이 강성 당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열성 당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강성 당원이라고. 그 관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성 당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인 거고, 그 강성 당원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원들의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 부작용 혹시 부작용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나쁜 부작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완화시킬 거냐 하는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그건 열성당원인 거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 좀 다르다 표현은. 저는 열성당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나 우리가 팬도 열성 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성 팬의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정치인 또는 정당이 그것을 잘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열렬히 지지만 하고 그 대신에 간섭은 하지 마라. 이것은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열렬히 지지하는데 어떻게 간섭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간섭을 하죠. 대신에 그 어떤 열정적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면 그걸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필요하고 그것들의 만약에 그게 안 좋은 측면이 나타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당원들하고 토론해 볼 문제지 그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일부 당원들이 이제 뭐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인들 좀 비판하면서 수박이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건 되게 기발한 표현인데요. 네. 근데 이 수박이란 표현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당에서 만든 단어는 아니고 이제 당원들이나 일반 민중의 언어인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저는 우리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다양한 정당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이나 소위 제가 표현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보니까 되게 많더라. 그죠? 되게 많았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 수박 소리 듣는 그분들이 막상 지난 정권에서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당원들 또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막 부추겨서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적 언어로서 만들어진 단어 아닌가. 네, 그래서 너무 이중적이다. 네. 그러면 저는 좋다.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비판이든 모든 어떤 세력은 다, 우린 정치는 다양성 인정하는 거니까 저는 네. 열려 있거든요.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는데 비판하시고 싶으면 과거의 자신들의 행보에 네. 대해서 먼저 반성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 돌아보신 다음에 지금의 상황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죠? 그런데 마치 자신들은 과거에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당의 주류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막 손가락질 하니까 그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하면 지금 그렇게 오히려 더 절제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과거보다 지금은 그래도 당원들이, 비판하시는 당원들도요, 표현과 이런 게 덜 과격해요. 그때 저는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 당원과 지금의 당원들이 좀 달라요. 네, 네. 저는 그때 당할 때 그 표현이요, 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네. 지금 당원들은 소위 수박이라는 분한테 보낸 내용들 이렇게 언론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그 협박에 가까운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보니까. 네, 근데 네. 그때는 저한테요, 가족에 대한 협박도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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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 정권에서 계셨던 분들이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 한번 사과하실 생각 없는가?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전 다 이제 지나간 일이라서 다 잊었습니다. 뭐 예. 사람이 그랬구나. 네, 다 네. 지나간 일입니다. 예. 원래 일반 민중의 언어는 늘 좀 거칠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또 민중의 또 네, 표현의 뭐 방법이고요. 그러다가 다 예, 그분들도 또 지나가고 네. 나서는 우리가 너무했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전 일만 잘하면 그랬을 당연히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당원들은, 그래서 너무 막 서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당원들이 네.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당 대표의 뜻과 다른 어떤 입장을 최고위원이 언론을 통해 밝히거나 당 대표를 내부에서 토론하지 않고 바깥의 언론을 통해서 활용해서 당 대표를 비난하거나 당론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어서 최고위원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지금의 당원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묻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앞으로 뭐 당대표와 뜻이 다른 게 생기거나 당론과 다른 소신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당대표하고 뜻이 다르면 저는 당대표한테 직접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전 대표랑 좀 가깝기 때문에요. 네. 네, 대표님 이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겠죠. 네. 당론과 좀 다른 소신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론으로 일단 정해진 토론하겠죠. 것. 네. 토론하고 네, 네. 당대표하고도 얘기하고요. 네. 근데 대표님이 굉장히 열려 계시기 때문에 당론이 이제 조금 너무 무리한 게 이렇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통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 또 많이 받아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정 안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당론 정해지면 그거 할 수 없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자꾸 언론을 활용해서 근데 그건 다른 당대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언론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네, 때는 이제 네. 알려지라고 하는 거죠. 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당을 휘청이게 한다거나 뭐 자꾸 알려진 그런 게 일들이- 아니라 알리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좀 다른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의원님 각자 또 최고위원 후보님들의 그 소신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고 맡겼던 여러 가지 개혁의 실패 과정들을 보면서 공과 가가 함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공과 가를 구분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신을 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과 가에 대해서 어떤 점은 이어가되 어떤 점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사실 비판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근데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히. 네, 그런데 어쨌든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절차, 적법한 네, 절차 네.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점들 그다음에 어떤 뭐 세월호를 해결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애썼던 모습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전략적이지 못했다.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첫째 전략적이지 못했다. 둘째 개혁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너무 이렇게 딱 탄핵 이후에 이제 개혁을 하기로 했던 것을 예. 결국 정권을 잡고 나서 생각이 변해가지고 개혁을 소홀히 했다. 네. 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국가개혁 과제들을 사실은 이제 그게 물 건너 가버렸죠. 네. 그죠? 그것은 이제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생각이 달라진 건지 이제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권력을 잡고 나면 권력을 이용하고 싶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지상정인데 무슨 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극복했어야 되는데 특히나 예. 탄핵 이후에 잡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좀 어떤 공적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전략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7, 80%의 지지로 탄핵이 됐잖아요. 80% 이상의 지지로. 그랬으면 당분간은 네. 그 80%의 개혁 연대를 유지해 갔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작은 차이를 가지고 너무 빨리 분열이 진행이 되면서 개혁의 동력을 갉아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도 아직은 그 탄핵 이후에 개혁 국면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가 정상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특히 최병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국정농단이나 있죠. 그게 지속되는 상태다. 그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금 일종의 검찰 쿠데타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이게 계속 이상한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국정농단 적폐청산을 한다라고 한 그 미명하에 사실은 또 다른 어떤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그 영웅으로 떠받들여졌던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자신들이 오히려 더 심한 국정농단 세력이 돼가지고 해먹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더 안 좋아, 어떻게 보면 더 반동적 상황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여기에는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패착이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탄핵 이후에 이렇게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고 80%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갔으면 이 큰 어떤 어떤 개혁 연대의 큰 국민적 공감대의 그 스크럼을 유지해 갔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또 당이 다르고 이런 면에서
작은 어떤 이견들은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큰 개혁의 스크럼은 유지해 갔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권 교체로 인식을 했다. 네. 그래서 40%, 30%대의 지지로 다시 쪼그라들면서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반동적 상황으로 돌아온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지금은 그때의 연장선상에 우리 네.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뭐 지금의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 지도부라고 당원들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당원들은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예. 그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 시청자들은 주로 좀 표현을 좀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하는 그런 말씀하신 열혈 좀 이렇게 금방 거기에서 혹시 또 뭐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개혁이라는 면에서 그죠? 그리고 큰 틀에서는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작은 어떤 이슈들 사사건건으로 너무 많이 싸웠던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그리고 너무 그들까지도 너무 적대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일종의 민주당의 형님 정권으로서 그들을 끌어안고 갔었어야 된다. 그러면서 실은 이제 한 놈만 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계속 작은 것들로 싸우면서.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이낙연 총리 처음 되자마자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초대 총리잖아요. 그때부터 그 어떤 경제 정책부터 시작해갖고 작은 정책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욕심이 생겼겠죠.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랬겠지만 민주당만이 그러니까 그 실현하고 싶은 작은 정책들을 다 하고 싶어서 보수를 괴멸시킨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하고도 싸우고 바른정당하고도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공중에 붕 뜨고 결국에 몰락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보수의 저쪽 그 본류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는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수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하고 그 기조가 싸우면서 윤석열 한동훈하고 싸우면서 그들이 일종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사실 우리가 힘을 받아서 이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안에 분열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냐 하면 과거에 겪었던 이 실패가 지금 교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서. 해봤더니 망하더라.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하고 어떤 협력도 안 하더라. 이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민주당만 가지고는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숫자가 모자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대의 어떤 그 전략도 읽는 어떤 최고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우현주 의원님만의 또 장점인 것 같네요. 자, 저희 그 시민언론 뉴탐사 시청자들 층은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성 당원들이 좀 많습니다. 투표에도 적극 참여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는 당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선거 좀 하고 계신데, 우리 당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의원님만의 홍보 말씀 카메라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김두관 의원님이 막 이렇게 막 너무 당을 이렇게 뭐 이재명 사당아 뭐 개딸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하시지 마시고 좀 금방 제가 얘기한 요런 어떤 좀
그 담론 얘기를 좀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경쟁이 좀 됐으면 오히려 더 표 더 받으실 텐데 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어쨌든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께서 정말 이렇게 그 많은 어떤 생각들 이렇게 풍부한 논의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고위원이 되면 저는 근데 당원들이 돈도 많이 내시고 참여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당원들에게 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해봤어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당원들이 돈도 내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신용카드 회원들한테도 어떤 혜택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커뮤니티 공간들도 다 주어지고 이제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 중심 명실공히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 당원들이 그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그 어떤 그 공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서 그걸 네.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당원들의 당원들이 낸 당비와 그 기여를 전 네. 유동화해서 당에서 당원들이 실제로 지금은 당사를 가면 당직자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더 많이 와글와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당원 중심 정당이 명실공히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여하튼 누구보다 잘 싸우고 누구보다 확실히 꼭 정권 교체 필요한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